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국회가 오늘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원 사업 예산 13조 2천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천억 원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주어질 텐데요.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40만 원, 50만 원을 받고 지역에 따라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제대로 활용되길 기대해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의 투자 유치 실적, 경북 북부 지역이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산불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영남 산불 특별법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기획재정부가 왜 특별법에 반대하는지,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또 산불 주제입니다. 경북 산불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바로 오늘 7월 1일 화요일 경북 5개 시군,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 1000여 명의 주민들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네. 경북 5개 시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서울에 왜 갔는지, 또 피해 주민들의 요구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피해 주민들께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산불 재난 회복에 조금 더 애써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요. 일단 산불 피해 주민들이 상경에서 거리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지역에서는 집회를 했지만은 서울로 올라간 것은 처음입니다. 아하, 그럼 오늘 누구와 어떻게 진행한 행사였나요? 네, 그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가 그동안 그 정부 수립 이래 최대 산불 피해 규모에 비해서 부족한 지원책의 사각지대 공론화하고 행정이 놓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 정부와 국회 차원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1시에 정말 폭염과 땡볕에서 천여 분이 올라가셔가지고 네.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원 접수를 했고요. 네. 또 국회로 이동해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대책위 활동 보고와 뭐 지역위원장님들 분야별 대표 발언이 있었고 특히 이 자리에는 국회 산불 특별 피해 지원 대책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영동, 박형수, 임종득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심사 소위원장이죠. 임미애 국회의원 네. 또 정청래 국회의원 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또 녹색당 이상현 대표까지 정말 다양한 정치인들이 참여했고요. 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오을 전 의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 발언과 함께 네. 또 성명서 낭독하고 특히 중요한 주민 요구안 전달하면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렇게 안동 의성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 1시 야외에서 진행이 된 거면 정말 더운 마당에 한 거겠어요. 안 그래도 이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노년층이었잖아요. 네, 주로 뭐 어르신들이 많고 물론 젊은 분들도 있었는데 네. 막 생업도 중단하고 가게도 문 닫고 네. 정말 그 절실함을 안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행사를 주최한 경북 5개 시군 산불 주민 피해 대책위가 어떤 단체인지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산불 발생 초기에는 뭐 긴급 대피와 구호 이런 것들이 민원이 쟁점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주로 임시주택 입주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 처음에 살아서 다행이란 주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란 문제에 부딪혔고 자연스럽게 산불 재난 회복 관련된 뭐 사각지대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 산불 재난 회복 체계로는 주민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서 여러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쏟아져 나왔고 네.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피해 주민 대책위가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주민 대책위가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대책위가 있고 또 안동시 같은 경우도 민간 협의체인 일상회복복지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행 그 법률과 제도가 부족한 부분들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뭐 국회 특별법 논의라든가 피해 주민들이 느끼기엔 속도가 더딘 감이 있어서 9월에 정기 국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타이밍에 네.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상경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안동시 이마면 같은 경우 처음에 버스 3대를 준비했다가 네. 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대 추가해서 4대를 준비했는데도 네.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들 오셔가지고 2대를 급히 추가해서 6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게 버스를 2번이나 더 추가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100일이 지나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대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의 소외된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주민피해 대책위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할 텐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산불 재난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취지에 맞게 적극 행정이 필요한데 네. 이 행정이라는 것은 제도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소통이 중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소리 내고자 이런 주민대책위가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장기적인 지역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있고요. 또 오늘처럼 뭔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요구할 때는 안동시 행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좀 더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주민대책위만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좀 주민 친화적인 민간협의체 같은 것을 잘 해야 되고요. 특히 또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돼서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 민간협의체, 지방의회, 주민대책위 등이 뭐 때로는 티격태격하겠지만은 네. 이렇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가면서 가야 재난 회복의 시간을 당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행정과 민간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 국회 집회에서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 재산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률이 괜찮았으면 특별법 필요가 없는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특별법을 빨리 촉구하자는 거고 특히 정쟁에 갇혀가지고 여당 야당 싸우느라고 이게 늦어지지 않도록
정쟁을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에 빨리 나서라.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요구. 첫 번째가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즉각적인 배상을 시행하는 것. 두 번째가 산불 청문회를 통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주민소통. 지역 재건 사업 진행 시 피해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반영하라. 그리고 네 번째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아하. 여기서는 당리당략 따지지 말아라는 게 크게 네. 4가지고 이 세부 요구사항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나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첫 번째가 책임 규명, 두 번째가 그 사망자에 대한 현실적인 배상 아니고 가장 많은 게 세 번째예요. 특별법 제정 촉구와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체계인데 요 3번에 하위 규정이 12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손해사정사 제도 도입, 그리고 이런 피해 산정 보상 결정에 있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하급 공무원들에게 좀 맡기지 말고 전문적인 행정기관이 또 책임을 가져라. 그리고 네. 또 미등록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 농막 창고, 미등록 농가, 기농인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또 법을 좀 유연하게 적용하자.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대한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및 공동장비 복구 지원책 마련하라. 마을 공동창고, 공용 농기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보상, 또 피해 주민 농가 부채 탕감 등등 해가지고 요 3번 요구사항에 지금 한 1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선, 또 어망, 또 냉동 창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항이 지자체 간 기준을 통합해서 형평성 확보를 해라. 아하. 그러니까 의성 다르고 영양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것들은 좀 통합적으로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5번, 6번이 과수 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회복, 축산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 지원 대책인데 요 2가지는 또 앞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전환점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9항 과수농가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자금 지원 대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수농가가 불타버렸을 경우에 네. 3년에서 5년 정도 이분들 생계 수단이 끊기잖아요. 사라진 것이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어떤 일자리 대책까지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제가 빠르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네.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접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네, 일단 주민대책위에 문의하면 바로 그 자료 받아볼 수도 아하, 있고요. 또 네. 언론사에 대한 보도 자료들도 참고하면 되는데, 우리 다 이웃이거든요. 주민대책위 네. 분들이 바로 물어보면은 그 자료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거를 다시 조금 읊어보자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개괄적으로 손해사정사 제도 도입, 이런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체계를 마련하자라는 게 주된 건데요. 사실 농민들 피해도 컸지만 안동 나무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피해도 정말 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취약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산불 피해 기업에 대한 요구안을 포함해서 다른 요구안도 있었을까요? 네, 핵심 요구안 7번이 바로 산불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우리 안동의 나무 농공단지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 있습니다. 네. 손실보상 전면 확대, 휴업이나 폐업에 대한 영업이익 보상, 또 대출 조건 완화에다가 각종 규제 완화 우선 지원, 또 기업과 공공기관 거래를 B2G라고 하거든요. 이런 조달 계약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나라 장터 물품 업체에 대한 우선 구매 대상 적용 등 이외에도 수많은 사각지대는 대책 마련이 그 7항에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8항 그 재난 기부금 투명한 운영 체계 마련, 네. 또 그 산불 대응 체계 개선 및 법령 정비, 산림청이라든가 소방청이라든가 이런 체계에 대한 정비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11번이 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하재 예방 시스템 도입인데, 아하.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 문화유산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물대포 등 자체 방지 시스템이 강화가 되면은 이게 일반 주민들에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문화재 보호로 인해서 소방 자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실제 피해 주민들 그 마을에다가 소방차가 좀 덜 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 놨을 어허. 경우에 또 다른 그 재난 그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이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 대책, 또 기후 변화 대응, 또 이재민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도 있고 특히 재난복구 우선 예산은 지역 주민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편성하고 네. 또 산림보건 등은 이후 단계에서 추진하자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12가지가 대략적인 요구 아니고 이 외에도 지역별, 기업별, 기관별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제공한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주 요약해서 말했던 거고요. 여기에 네.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그런 피해 주민 대책들도 별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주민 대책위가 이렇게 기존의 행정에서 포착하지 않는 정말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고 이것을 오늘 국회 정부 차원에서 또 민원 접수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직접 담아서 제출한 것인 만큼 조금 더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예산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대책위 정항우 상임위원장이 특별법이 거창한 특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요구안이 빨리 반영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는 그야말로 정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회 산불특위가 이틀 뒤 7월 3일에 법안심사 소위를 해서 5건의 특별법 심사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2건, 국민의힘 3건인데 최근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초당적인 정치 협력이 중요합니다. 네. 여야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허. 그리고 실제로 피해 복구 법안들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 피해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특별법 제정 통과시켜야 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다 힘을 모아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피해 주민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집회 이야기를 제가 방송으로 준비한 것도 피해 지역인 우리 안동시, 이마, 남성, 기란면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 경북 22개 시군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다른 동네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정치와 언론의 역할 꾸준한 관심이 큰 힘이 되고요. 세 번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특별법은 합의가 높은 피해 보상 중심으로 심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일부 의원들이 특별법안에 피해 보상 외에도 너무 많은 내용 이를테면 파격적인 규제 특례 내용들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네. 이러면 심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역 개발 규제 완화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경북에만 왜 특혜를 주냐 이러면 심사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피해 지원에 관해서 시급한 내용을 우선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좀 논란이 많은 내용들을 특별법에서 좀 덜어내가지고 추가적으로 토론해서 장기과제로 돌린다면은 국회에 특별법 심사를 더 빨리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틀 남았으니까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좀 잘 새겨서 네. 신속하고 좀 더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특별법 심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이 흘렀는데요.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주민들은 오죽 답답할까 싶은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대통령실과 국회에 가서 집회에 참여한 경북 북부 피해 주민들이 이제 막 서울에서 돌아오고 계신데요. 우리 지역민들도 함께 힘을 보태서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의 회복의 시간이 앞당겨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6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경상북도의 투자 유치가 포항과 구미, 영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북 북부 지역은 부진하다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대진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경북도의회 초대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시죠. 활동이 네네. 힘들진 않으신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예, 저희 제12대 후반기부터 경상북도의회는 공식적으로 대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의원이 초대 대변인으로 선정되어서 의회 주요 정책과 의정 활동 그리고 대외적인 입장을 도민과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의원들의 활동과 의견을 조례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변인 제도가 경상북도의 중요한 소통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민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최근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투자 유치 편중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일단 네네. 어떤 말씀이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저희 경상북도가 민선 8기에 들어서 2024년까지 약 3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실적을 거뒀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하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이제 선정되고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렇게 보면 지역과 산업별 투자 편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산업에만 투자가 집중되었고 다른 권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투자 편중은 지역 간 불균형을 좀 심화시키고 또 전략산업 육성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는 다시 산업 기반을 취약화시키고 중주 여건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을 이렇게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총투자액의 증가보다는 권역별 산업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투자 전략과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과 산업별 투자 편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살펴보니까 민선 8기 이후 경북이 30조 원 넘는 투자 성과를 올렸지만 대부분이 포항과 구미, 영천에 집중되고 안동의 투자 비중은 고작 1%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편중이 되는 걸까요? 그거 좀 더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면 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경상북도의 유치 실적은 사실상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포항, 구미, 영천 이 세 지역이 전체의 한 7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면 안동이나 영주, 의성 등 이 북부권에 있는 9개 시군을 차지하는 비중은 7.18%에 불과합니다. 도청 소재지이자 바이오 산업이 거점 특히 안동 같은 경우는 투자 비중은 겨우 1.0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인프라와 교통망 그리고 기존 기업 생태계가 물론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구축된 지역에 투자 수요가 자연스럽게 집중되는 그런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역별 특성과 지속 가능한 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상북도의 투자 유치 전략도 편중을 심화시킨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 확보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은 바이오, 문화 이런 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북부권의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북 전체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발전하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북의 바이오 산업 투자 유치 비중이 0.18%에 불과하고 또 2024년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하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렇게 바이오 산업 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경북은 지금 안동 백신 산업 특구, 햄프 규제 자연 특구 등 바이오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투자 유치 실적은 고작 0.18%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네. 제로입니다. 또 전 세계 바이오 산업 시장을 이렇게 보면 2022년 9,222억 달러에서 2027년 15,352억 달러로 연평균 한 13.1%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햄프 시장도 역시 2021년 8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3.7%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성장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논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이러한 부진은 결국 경상북도의 정책적 의지 부족 그리고 추진력 미흡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2024년에만 한 3천억 원 이상을 유치한 점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욱 좀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경북 바이오 산업이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투자처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좀 전략적 집중 그런 지원이 절실히 좀 요구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경북도의 정책적 의지 부족과 추진력 미흡이 투자 유치 부진의 이유였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는데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의 경우는 신속 예타 신청을 1년 전에 했지만 가시적인 진전이 없고 있는데 뭐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안동 바이오 산단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북부권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아주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초에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실수요 기업 기반의 산업 단지 계획을 보완했고 이에 따라 예타 사업 계획도 수정되어 지난 5월에 다시 재신청을 이뤘습니다. 예타 결과는 오는 12월 말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긴 한데 일정이 또다시 지연된다면 2033년 준공 목표는 역시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안동시와 경북도 또 사업 시행자인 LH 모두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간의 부족함을 좀 따지기보다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좀 집중을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향후 예정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나 국가산단 지정 절차 등을 따른 그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산단 조성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좀 조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 이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도청 신도시의 발전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거든요. 도청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경우는 기업 유치 전략이나 안동 바이오 산단의 연계 구상이 전무하다라고 의원님께서는 지적해주고 계신데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도청 신도시가 이제 목표는 당초 한 10만 명의 자족도시로 이런 목표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간 도청 등 일부 행정기관 이전도 정주 여건도 산업 기반의 구축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보면 한 70%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일자리 부족으로 주민들은 외부로 출퇴근하는 그런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응급 상황 시 인접 도시로 이동해야 되는 그리고 병원과 학교도 또 부족하고 교통체증, 주차난, 불편한 대중교통 등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크게 이제 저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단순한 행정 중심의 도시를 넘어서 자족 기능 강화, 의료, 교육, 교통 등 도시 인프라 개선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학교 조기 신설, 상급 종합병원 유치, 의료 인프라 확충, 내륙철도 연결과 도시교통 체계 개편, 재정비 이런 것들은 좀 시급히 처리해야 될 과제로 지금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도청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신도시 자족 기능을 완성과 경북 북부권 경제 신성장 거점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안동 바이오 산단과는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고 또 실행력 있는 투자지 전략을 마련해서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경북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국정과제 선점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춰서 경상북도도 새 정부가 제시한 AI, 바이오, 콘텐츠 등의 글로벌을 대해서 경북형 8가지 전략을 내세우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수도권의 다른 시도 기회를 뺏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시정연설에서 바이오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경북도도 이런 국정 기조에 발맞춰서 현실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라든가 명확한 산업 로드맵을 포함한 맞춤형 국정과제를 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안동은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경북 바이오 1, 2자 일반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백신과 햄프, 바이오 분야에서는 경북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명확하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 실행력이 좀 절실히 이제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경상북도는 지금 이제 산업과 행정이 중심축이 빠르게 이제 이동하고 있는 이게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전략과 강력한 실행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일부 지역에만 앞서가는 성장이 아니라 경북 전역이 함께 도약하는 균형 있는 발전입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권은 보다 전략적인 투자와 행정적인 지원이 좀 절실합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 보다 좀 과감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역시 경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언제 어디선 주민이 계신 현장이라면 직접 찾아뵙고 목소리 듣고 그 뜻의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경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방위비를 10년 내로 GDP 대비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오늘은 나토 방위비 증액에 대해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합의가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미국의 세계 전략 중 하나거든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에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중국과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나토 정상회의는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동맹 32개 나라가 공식 합의했어요. 결론은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쓰겠다. 세부적으로는 직접 군사비 3.5%, 핵심 인프라, 사이버 등 간접 안보 관련 비용의 1.5%를 지출한다라고 합니다. 그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이 이야기하기를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그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203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공평하게 많은 방위비를 부담져온 미국의 기념비적인 승리다. 어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끔찍한 미래의 재앙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다. 나토 동맹이 미국 무기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 진짜 전무후무한 장사꾼입니다. 그러네요. 네,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 GDP 5% 국방비 5% 룰은 2014년 제시된 현행 목표 2%의 2.5배입니다. 과거 미소 냉전 시기에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이 지출했던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격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전 세계가 신냉전에 접어든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가중되면서 이제 안보 비용이 급증한 시대에 접어든 거죠. 우리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합의에 눈에 띄는 두 나라가 한 국가가 스페인이고 다른 한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던데요. 왜 눈에 띄는 거죠? 이게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근데 스페인 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새로운 역량 목표를 충족하겠다. 그렇지만 GDP 2%에 해당하는 현재의 국방 지출 수준이 충분하고 현실적이며 복지국가도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 2014년 0.9, 2024년에 1.28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한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스페인의 입장을 끔찍하다. 현재 스페인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스페인에 2배 더 많은 관세를 부담하게 할 것이다. 협박하는 거죠. 그 스페인과 달리 국방비 지출을 좀 꺼려왔던 독일 당연하죠. 1,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여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현 국방 예산을 1,5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41조 원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을 확대해서 나토 합의를 조기 달성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다. 뭐 특히 러시아를 보면 나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유평화 안보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독일은 신났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영국이나 덴마크도 나토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토가 방위비를 확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영국도 뭐 다른 나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GDP 5% 올리겠다. 네. 덴마크 총리도 우린 너무 오랫동안 군축해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빼앗겠다고 트럼프가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랬는데도 덴마크 총리가 우린 너무 오랫동안 군축해왔다. 갈 길이 먼 만큼 정말 서둘러야 한다. 이건 뭡니까? 트럼프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번 공동성명문은 방위비 확대의 배경으로 뭘 얘기하냐면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을 명시했습니다. 러시아라고 분명히 박아 넣었어요. 공산주의 붕괴 이후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가 되겠다면 30년 동안 안보 모임 승차 시대가 이번 그 나토 회의 통해서 종언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국방비를 줄여왔죠. 결국은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는 돈을 복지와 사회 기반의 시설 투자했더니만 덕분에 잘 살게 됐죠. 그래서 그걸 평화배당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대신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는 급격하게 높아졌죠. 그렇네요. 그 지금 5% 룰이 적용되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비율이 방위비 전체의 68%라고 하거든요. 근데 5%를 적용되면은 미국 비율 53%로 줄어든다. 그래도 53%입니다. 예. 그러네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상당하다 이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예. 이번 합의가 2%에서 5%로 단순하게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결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나토 동맹국들이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자주국방 체제의 구축에 나서는 전략적 전환이라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트럼프가 협박했다고 해서 불만 가지고 있는 스페인도 있지만 꼭 거기에만 매몰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5% 늘어난다는 것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강화를 통한 국방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쪽으로 국방 투자 프레임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유럽 내 방위 산업의 활성화, 전시 인프라 재정비, 사이버 드론 우주 방어 체계 구축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도 이 나토에 대해서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270조 원 규모의 대비태세 2030 계획으로 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다만 5% 10년 내 못 이루는 나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우리는 약속한다 해서 동맹국들은 약속한다. 못한 나라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뭐 이런 전략적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끝내고 일종의 자주적 입장을 확립하려 한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오늘의 결정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누군가입니까? 트럼프죠. 트럼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내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야심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파리의 한 동유럽국 외교관은 미국이 불확실하지만 유럽은 스스로 지켜야 하고 그건 맞죠. 러시아 위협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결연이 이 시작인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등도 주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꼭 찍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번 나토 방위비 증액이라는 것이 단순히 트럼프 관세 위협이 없는 건 아니고 그걸 넘어서 향후에 그러니까 바뀌었고 향후에 바뀌고 있는 안보 문제를 나토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라는 일종의 집단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뭐 동맹국이긴 하지만 못 믿어 뭐 이런 의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안보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얘기예요. 아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얘기는 사실 더 이상 하지 뉴욕타임즈에서 않는다는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뉴욕타임즈도 참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안무된 외교 이벤트. 이거 유럽 사람들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어쨌든 형식과 안건은 모두 트럼프 중심이 재편됐고 실질적 안보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라는 거죠. 그래서 네. 볼로디미르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본회의가 아니라 전날 딱 사전 만찬에 참석을 했어요. 왜? 공동성명 우크라이나 얘기 없습니다. 나토 가입 얘기도 없어요. 명확한 안보 보장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변두리 밀려났다. 안보보단 정치 동선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5조 그러니까 그 5조 공동방위 조약이거든요. 네. 나는 지지한다. 5조를 지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거 일시적인 언급뿐일 거다. 정치적 계산에 흔들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니까 확확 휘둘렸잖아요. 네. 그거 비판한 거죠. 아하. 이번에 나토로 이렇게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시아 동맹국으로 그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먼저 우리나라도 있죠. 일본은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본이 국방비 관련 예산이 1.8%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3배 많은 5%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모처럼 일본이 미국에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굉장히 일본도 답답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5%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 2.3%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은 자체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국방력 강화에 계속 힘써 왔어요. 지금도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힘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거를 미국에 설득을 해야 합니다. 네. 동시에 미국은 전략무기 전개 비용을 우리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방위비에 대해서 지난 작년에 앞으로 2026년에 적용될 방위분담금 협상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재협상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더군다나 더 늘리라는 얘기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방위비 분담금 원래 미국이 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우리가 일부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이건 미국은 전략무기 전개 비용까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대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해보면 미국은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현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규정된 3가지 지출 항목이 있는데 그게 군사 건설, 군수 비용,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전략무기 전개 돈 대라, 주한미군 역외 훈련 돈 대라. 이거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럼 한국이 분담한다면 당신들 뭘 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켜준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미국이 한국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사항을 찾아내서 전체적으로 잘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해군은 지금 엉망이거든요. 배를 못 만들어요. 네. 그렇다고 경쟁국인 중국 가서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국밖에 배 못 만들어주는데 이런 부분들 현명하게 잘 처신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냥 아부하는 듯이 검은 머리 외국인 내세워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